안녕하세요. 남한직원 노지미상입니다. 오늘은 지금 딱 시기에 맞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번엔 심리 컨텐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말인데 행사도 없고 캐롤 같은 것도 안 들리는 그런 거리를 걸으면서 굉장히 쓸쓸하고 그리고 뭔가 연말 같지 않은 기분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9시 기준으로 통금 시간 마냥 집에 가는 것도 답답하실 수도 있고, 마냥 이렇게 칙칙한 그런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더 지루하고 우울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유진님들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괜찮은 분도 있으셨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만 20세부터 65세까지의 그런 성인 연함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성이 50%, 그리고 남성이 34%로 여성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외출이나 모임을 하지 못해서 고립감을 느끼는 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점, 감염 확산에 의해서 건강 염려가 되는 거, 그리고 취업이나 일자리 유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었습니다.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해서 약간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뽑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우울하신가요? 저는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고 운동을 못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시험이 미뤄지고 그리고 그런 채용 시장이 언 것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일단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한번 나도 코로나 우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지나친 초조감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피로감, 활력의 상실감을 느낀다. 죄책감, 무가치함을 느낀다. 사고력,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이 지속된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 든다.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그런 우울증에 대한 지표랑 비슷한데요. 이 5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렵다고 뽑으신 것들이 사람과 만나기 힘들다는 건데요. 내향적이고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타의로 못 만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안 만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원래도 내향적이고 사람들 잘 안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더 약간 우울하고 고립감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대인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런 소속감과 안정감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많은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특히나 그런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고립감을 느끼고 그거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SNS 사용하지 않는 분들 얼마나 더 힘들지 예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우울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 우울에 대한 대처로 많이 하는 게 산책이나 운동을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취미를 개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미디어 같은 걸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도 이렇게 대체 활동을 찾더라도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실 사라지지 않기는 합니다. 원래의 그런 이유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내가 친구랑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치킨도 뜯어 먹고 뭐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실 겁니다.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은 다시 되게 아쉽고 막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 대체 활동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불안이거나 혹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내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일 수도 있지만 감정을 먼저 알아채지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우울한지 아닌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화상통화를 한다고 해도 그 직접 만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구현이 안 될 때, 내가 뭔가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 나도 몇 달 전처럼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충족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깨달은 순간, 동시에 좀 더 깨끗하게 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아, 왜 이렇게 막 친구들 화상통화했는데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아,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인가? 아, 코로나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근데 감정은 일어나 있고 그 감정 인지하는 순간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일기라던가 아니면은 편지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기록이 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저에게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 내가 어떤 아쉬움을 느꼈고 어떤 짜증을 느꼈고 그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짜증나고 슬프고 뭐 아쉽고 화가 났던 것들이 사실은 기대감에서 기인했구나. 사실은 내가 친구와 그런 대인관계를 맺고 좀 더 안정을 느끼고 싶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게 이유를 알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보이니까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좀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처지고 우울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특히나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게 적은 상황에서 더 처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더 뭔가 제가 요즘에는 드로잉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현님 유튜브 영상 보고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모나미 펜으로 이 리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거를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운동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그런 건강 유지에 도움도 되지만 땀을 흘리니까 더 뭔가 신진대사도 잘 되고 사람이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소가 많이 가미된 홈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캐틀벨이라던가 그런 근력도 같이 하면서 유산소만 하진 않고 근력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제 근육을 좀 키워가는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도 카톡을 좀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좀, 어차피 내가 일상은 다 똑같은데 연락해서 뭐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먹은 밥을 사진을 올리고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가 오가는 게 너무 충족이 안 됐던 그런 고립감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도움이 됐던 게 아침마다 환기를 해줬어요. 근데 추운데 그 바깥에 그 상쾌한 공기가 계절감도 느끼게 하고 좀 아침을 여는데 좋은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걸 해보면서 다양한 걸 느껴보고 그거를 기록을 하고 어떤 게 좋았다, 어떤 게 좀 나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런 걸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루틴을 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약간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신진대사라던가 잠을 자는 시간이었던가 그런 루틴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그 바이오 리듬이 깨지면은 더 처지기 쉽고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약간 건강이 안 좋아져요. 제가 편집을 자주 했던 작년에 밤에 많이 잤는데요. 새벽에 진짜 편집을 막 하다가 잤어요. 편집을 밤에 하면 잘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고 사실상 낮에 했을 때 제일 효율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루틴을 짰던 게 올해부터는 좀 코로나도 그렇고 내가 너무 처져 있으면 안 되니까 루틴을 짜서 그 루틴을 지키되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것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걸 해보고 그리고 그 루틴을 짜는 그런 대안행동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코로나 때 더 즐거운 활동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산책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집안에 있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누구 만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나가고 등산을 좀 간다던가 짧은 등산 간다던가 하면은 체력도 늘고 좀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은 꼭 지키셔야 돼요. 네, 다소 제가 한 말이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뻔할수록 지키기 어려운 거 아시나요? 그래서 얘기 들을 때, 아, 뭐야, 이랬는데, 실행해보면 되게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우울감을 느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거나 아니면 잠만 자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이 좀 걸리셔서 눈이 좀 침침해지시거나 거북목이 심해지시거나 하시는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그런 안 좋은 부작용 일어날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시고 나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루틴을 세워서 그걸 지키면서 좀 안정감 느껴보는 거 그게 좀더 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거면 굉장히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건 코로나 우울감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편은 재난 상황과 여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포럼이 있었어요. 여가부에 썼던 포럼이 있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들을 정리해서 만든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그럼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